지금까지 이 채널에서 말씀드렸던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을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진짜 성격은 힘들 때 나온다, 혹은 진짜 성격은 편할 때 나온다. 사람은 변한다, 사람은 안 변한다. 관계에 내가 너무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상황이 바뀌면 성격도 관계도 바뀐다. 이게 아주 좀 진리거든요. 양프로의 정신세계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신과사 양재웅입니다. 양태들 안녕. 안녕. 오늘은 무엇보다 사람이 가장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도서 관계력과 함께 인간관계에서 꼭 알아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채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영상들이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이 많죠. 요즘에 어딜 가나 이제 관계를 참 어려워하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보다 훨씬 더. 관계 맺는 것, 관계 유지하는 것 다 힘들어하죠. 끊는 것도 힘들어하고. 네. 그만큼 인간관계가 이제 현대 사회에서 점점 어렵고 하지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지금까지 이 채널에서 말씀드렸던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을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내가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고민이다 이런 분들은 오늘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에 관련된 논쟁들이 몇 가지 있죠. 뭐 일단 첫 번째로 진짜 성격은 힘들 때 나온다, 혹은 진짜 성격은 편할 때 나온다.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진짜 성격이 뭐냐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친구들하고 뭐 술 한잔 하고 그냥 사심 없이 그냥 대화할 때 나오는 게 진짜 성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힘들 때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튀어나오는 미성숙하거나 좋지 못한 모습들이 진짜 숨겨져 있던 성격이다 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진짜 성격이 뭘까에 대한 고민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이제 먼저 좀 사전 정보, 지식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방어 기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 뭐냐면은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의식에 내가 힘들 수 있는 것들을 담고 있으면 계속 힘들기 때문에 얘네들을 방어 기제를 통해서 커트를 하고 무의식으로 보내버리죠. 그렇죠. 그 과정에서 쓰이는 방어 기제라는 거는 되게 다양한 게 있거든요. 되게 성숙한 것, 중간 것, 미성숙한 것. 그렇지. 이제 내가 힘들 때 혹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속에서 정말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제 미성숙한 방어 기제들이 튀어나오게 되죠. 그럴 때 보여지는 모습이 진짜 성격 혹은 숨겨진 모습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저는 조금 다른데, 성격이 방어 기제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힘들 때 나오는 거는 방어 기제인 거죠. 아까 말씀하신 성숙한 방어 기제가 나올 수도 있고 미성숙한 방어 기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미성숙한 방어 기제는 이제 억압이라든지 억제라든지 투사라든지 전치라든지 자기 합리화. 네, 합리화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 아니면 뭐 행동하라고 해서 네. 바로 그냥 성질 내버리고 네. 뭐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이제 미성숙해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미성숙한 방어 기제인데, 남 탓을 많이 하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그렇게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다뤄왔기 때문에 성숙해지기가 어렵죠. 또 그중에 이제 성숙한 방어 기제라고 하는 이타주의라든지 아니면 승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방어 기제가 이제 어떤 게 이 사람이 메인이냐, 이게 성격에서 한 중요한 축이 될 수 있고요.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나오는 성격도 내 성격인 거예요. 그 성격 안에는 근면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기 주도성, 자율성이라든지 공동체, 연대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내 성격의 한 축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성격은 다양한 면들을 갖고 있는데, 어느 포인트에서 튀어나오는 게 어느 쪽의 축을 갖고 있는 성격이냐, 이렇게 크게 보고 가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두 번째 논쟁, 사람은 변한다 아니면 사람은 안 변한다. 정말 우리가 또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정신과사들끼리. 그렇죠. 사실 제가 뭐 방송에서 10년 넘게 정신과의 대전제는 사람은 안 변한다입니다 라고 농담처럼 얘기를 하는 이유가, 진짜 안 변한다는 뜻이 아니라 변하는 게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죠. 어렵다.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그 시간을 들여서 그 노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 변할 수는 있지만 변하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거. 정말 사람이 관성대로 가거든요. 내가 살던 대로 살게 돼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하다 하더라도 그 노력을 멈추는 순간 나는 예전에 편했던 나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맞습니다. 우리 뇌는 익숙한 거를 좋아하거든요. 가던 길로만 자꾸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걸 이제 효율화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 뇌가 나도 모르게 이제 습관적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똑같은 선택을 하고 있으면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인데, 그런 나를 좀 바꿔보려고 굳은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노력하면 또 바뀔 수도 있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얘기를 했었는데 인간관계의 시작은 부모와의 관계. 그렇죠. 네. 애착 관계에서 시작을. 네. 그래서 사실 어렸을 적에 부모와의 관계가 불안정하거나 그렇지. 아니면은 이런 애착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됐거나 혹은 과도하게 병적 결합에 가까운 애착이 형성됐던 분들 같은 경우에 성인이 된 이후에 대인관계를 굉장히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죠. 부모와의 관계에서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깍꿍놀이가 안 되는 거예요. 눈앞에 있으면 안심되고 눈앞에 없다고 불안하고 그러질 않는다는 거죠. 말씀하신 게 대상 항상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생후 2세까지 이제 완성이 되거든요. 18개월 때. 애들이 깍꿍놀이가 재밌는 이유는 여기서 깍꿍하고 이렇게 사라지면 애는 앞에서 대상이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때 이제 애랑 충분히 애착 관계를 잘 맺었던 부모 자식 관계는 부모가 눈앞에서 사라져도 우리 엄마 아빠는 잘 있을 거야라는 게 아이한테 잘 이제 생성이 되는데 요게 잘 생성이 된 분들은 나중에 이제 연인이 생겨도 적정거리. 연인이 연락이 안 되거나 내 눈앞에 잘 안 보이거나 뭘 하는지 잘 몰라도 잘 있겠거니가 잘 됐는데 그렇죠. 이제 그게 안 만들어졌던 분들은 너무 불안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내가 생각할 때 어렸을 적 나는 부모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라든지 현재 대인 관계, 특히 연인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참 못 견딘다 하는 분들은 본인이 원인이 거기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현재 나를 바꾸는 건 나라는 거죠. 내가 노력함으로써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즉 내 눈앞에 보이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큰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건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본인이 인지하고 그거를 좀 참을 수 있는,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내 자아가 형성된 이후에 인간관계에 상처를 자주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제 관계에 내가 너무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게 아닌가. 타인의 존재가 있어야 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타인에 대한 기대치를 좀 낮출 필요가 있는데 그래야 내가 뭔가 기대하고 상처받는 걸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거든요. 근데 타인의 기대치를 낮추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남들에게서 내 가치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내 가치를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나랑 친해져야 되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계속 살펴주고 물어봐주고 그거를 행하려고 하는 삶을 조금씩 살아갈 때 쉽게 말하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어갈수록 우리가 타인에게서 자꾸 내 의미를 찾으면서 의미를 부여하고 상처받는 거를 멈출 수가 있다는 거죠. 내 가치를 내 안에서 찾는 작업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그게 됐을 때 우리가 비로소 내가 그토록 원했던 타인과 잘 지내는 걸 그때서야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책에서 제가 좀 재밌게 봤던 구절이 있는데 어른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불안정 애착을 지닌 사람들의 본질적인 공통점이 무엇일까? 51페이지고요. 그들은 모두 성인이 되어서 대체로 불안하다. 나의 말과 행동이 상대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자극적으로 말하고 과하게 행동한다. 그렇게 해야만 상대방이 내 목소리를 들어줄 거라 착각하고 이것이 어느새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과잉되어 있고 불안함이 막 표출되고 계속해서 뭔가 자극적인 소재 혹은 단어를 선택해서 타인에게 계속 끊임없이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에 사실 내 얘기를 잘 안 들어줬던 거죠. 그런 것들이 사실 현대 사회에서 끊임없이 타인에게 나를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 과시욕과 좀 닿아 있는 부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월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5가지가 있어요. 네. 역할에 대한 우월감, 그다음에 경험에 대한 우월감, 인정에 대한 우월감, 이성적 매력에 대한 우월감, 마지막으로 요즘에 많이 문제가 되는 도덕적, 성격적 우월감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우월감을 쫓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고 모든 관계는 그런 것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욕구, 향상욕의 충돌이다 뭐 이런 내용을 이제 써놨는데 문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는 거죠. 요즘에 그게 참 문제가 많이 되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몇 가지가 나와요. 삐뚤어진 향상욕의 배출이라는 챕터에 나오는 건데 네. 홀로 서 있지 못하는 나약한 사람에겐 자신을 제외한 모든 상황과 사람이 너무나 높아 보인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남들을 깎아내려 자신과 키를 맞추려고 한다. 남을 낮춤으로써 권력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댓글을 남기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심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본능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사심없이 인정하는 사람도 있다. 인정이 목마른 이들에게 그가 베푸는 사심없는 인정은 오아시스의 역할을 하게 된다. 상대가 나를 지지하도록 만드는 것은 비난이 아니라 인정이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최근에 묻지마 살인도 그렇고 살인을 예고하는 일들 이런 것들 또한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라도 뭔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갖고자 하는 이 향상성에 대한 욕구와 닿아 있는 그런 일화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실은 진짜로 내가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타인을 인정해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라. 이 부분이 참 와닿는 구절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열등감. 우리가 자주 얘기하던 사촌이 땅을 향하면 배가 아프다. 이 열등감 혹은 이제 자격지심 이런 것들이 정말 인간관계를 그리고 그 사람 자체를 베베 꼬아버리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이게 재밌는 예가 옛날에 세계 세계 행복지수 1위였던 부탄이 있잖아요. 맞아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후진국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1위였는데 문제가 2019년 8년 만에 행복지수 조사에서 1등에서 95등까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슬픈 얘기예요, 진짜. 이 주된 원인이 인터넷과 SNS의 발달이라는 그러니까. 거죠. 우리끼리 살 때는 우리가 행복하고 좋았어. 근데 갑자기 인터넷을 보고 SNS를 통해서 다른 나라 사는 걸 봤더니 이게 뭐야 싶은 거죠. 너무 좀 슬픈 이야기입니다. 사실 행복의 반대는 비교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끊임없는 어떤 그 비교를 가속화시키는 이 채널의 다양화, 또 접근의 편의성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으로부터 좀 멀어지게 만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열등감에 대해서 하나 더 읽어드릴 게 있는데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일단 열등감이라는 감정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 무의식은 이 부정적 감정을 들게 만든 상대를 탓하게 된다. 오롯이 자기 내면의 문제임에도 상대의 문제로 인식해 극단적인 경우 그 사람 자체를 회피하거나 공격하게 된다. 그러니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면 자신의 열등감이 밖으로 새는 것을 막고 동시에 타인의 열등감이 자신에게 새어 들어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그거를 정말 잘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정말로 저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저 사람 탓일까? 혹은 나의 탓일까? 이런 열등감이 우리가 예전에 어떻게 보면 내가 좀 더 노력하거나 성공하기 위한 동기가 될 수도 있고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라고는 했지만 그걸 내가 이게 내 열등감이구나라는 걸 알면서 조절하는 것과 그걸 모른 채 그냥 열등감에 사로잡혔는데 그것도 모르고 타인이나 주변 사회 환경만을 탓하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관계력의 순환고리에서 부정적인 순환과 긍정적인 순환이 있는데 부정적인 순환은 결핍이 오고 그 결핍을 관계를 통해서 해소를 하려고 해요. 행복해지기가 이제 어려워지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이제 긍정적인 순환을 보면 결핍이 있으면 내면의 향상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감을 상승시키고 사회적인 매력을 획득하고 그러면 우리가 누구나 우월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우월한 사회성이 내면화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우월성을 설득하고 증명하려 애쓸 시간에 본인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것이 역설적으로 관계력을 획득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본인이 바로 서야 타인의 선망을 받을 수 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막막하다면 운동을 시작해라. 운동은 우리가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인생의 몇 가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책에서 말한 인간관계 조언 3가지가 있는데 보니까 제가 다 와닿아서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은 상황이 바뀌면 성격도 관계도 바뀐다. 이게 아주 좀 진리거든요. 근데 그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한결같아야지 막 이러면서 실망을 하고 배신감 느끼고 과거의 걸 끌고 와서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은 성격적으로 변하기 어려운 것도 맞지만 환경적인 변화가 생기고 상황적인 변화가 생겼을 때 거기에 적응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빨리빨리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에게 내가 계속해서 뭔가를 기대하고 실망하는 거로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요. 이어서 비슷한 얘기인데 마음이 변하는 것은 배신이 아니다라는 거. 그렇죠. 뭐 사실은 상황과 시간에 따라서 사람 마음이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변화를 가지고 상대를 비난할 이유가 없는데 어릴 때 친구가 진짜 친구냐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맞춰서 요즘에 자주 보는 친구가 진짜 친구란 얘기 제가 그때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레파토리가 되는 거예요. 부모는 항상 아기 때 그 자식의 기억을 강렬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식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내가 절대적으로 모든 걸 해줬던 그 사람으로서 아이가 성인이 되고 자기만의 선택을 해나가는 거를 받아들이는 게 되게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놓아줘야 될 때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끊임없이 과거에 내가 씌워놓은 프레임을 내 자식에게 강요하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어차피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의미 안에서 갇혀서 우리 관계를 계속 고정된 값으로
두려고 하고 거기서 뭔가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정답은 없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심할 필요도 걱정할 필요도 불안해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깊게 생각하거나 연연해하거나 그걸 통해서 관계를 규정지으려고 혹은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가치를 규정지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관계력이라는 책 내용을 바탕으로 인간관계가 힘들어지는 이유 그리고 그에 관련된 대처법들을 다뤄봤는데요. 우리 양떼분들을 위해서 특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에 대한 의견이 담긴 댓글과 함께 이 책 관계력을 구매하신 후 아래 링크를 통해서 인증을 해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립니다. 자세한 선물은 커뮤니티를 통해서 저희가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쓱 들어봤는데 책 주는 거 아니에요. 좀 더 좋은 거, 비싼 걸 주는 것 같습니다. 많이들 커피 머신이 있다고 커피 합니다. 머신이란 얘기가 나왔어요. 일단 야. 또 이 댓글 보고 저희가 뭐 원하시는 사연이라든지 원하시는 내용들 또 저희 컨텐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